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특히 빗썸이나 아니면 코인원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전부 원화 거래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해외 사이트에다가 자금을 보내서 움직이는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비트를 기준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업비트도 보면 거래소가 몇 가지 거래소가 있어요. 업비트 내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원화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BTC,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고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고 US 달러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즉, 이 업비트라고 하는 이 사이트 안에, 이 거래소 안에 거래소가 세부적으로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하나하나 한번 좀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원화거래소를 보면 원화거래소에 뭐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뭐 에이다 뭐 이러면 에이다가 지금 원화로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229원, 그 다음에 뭐 어거 같은 경우에는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네오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지금 원화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은 전부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부분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때는 이 원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화 거래소는 원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원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987만 9천원, 지금 업비트에서는 987만 9천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원화 거래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사토시라고 그래갖고 소수점 8자리의 디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0.1, 2, 3, 4, 5, 6, 7, 8 단위가 요 단위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뭐 이 부분은 매수할 때도 한번 많이 해보셨겠죠. 뭐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 그럴 때 뭐 단위가 한 5천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위로 움직이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 뭐 얘네들을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비트코인 단위로 0.00000163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원화를 환산을 해서 표기를 해놓은 부분인데 원화 환산해서 표기를 해놓은 이 부분은 수시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 원화 거래소 지금 쭉 한번 보면은 종목 한 20몇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업비트에서.
근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은 전부 보면은 100종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뭐 쉽게 얘기해서 나는 구피를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구피를 사고 싶은데 이 구피는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구피를 만약에 사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원화 거래소에서 BTC를 사서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질적인 BTC 거래소에 가서 BTC를 가지고 어떤 특정 종목을 사는, 뭐 쉽게 얘기해서 구피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구피를 매수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다른 사이트, 다른 거래소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업비트에서 이런 거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BTC를 사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시장에 가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나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기가 싫고 이더리움으로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방식은 동일합니다. 원화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서 이 이더리움 시장에서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는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요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시장이 있고 그러는데, 해외 사이트를 가게 되면 해외 사이트에는 뭐 다양하게 많아요. 뭐 대시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흔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써왔던 크립토피아 사이트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목이 나갔던 부분도 이 크립토피아 사이트에서 종목이 나갔던 부분인데요. 이 크립토피아 사이트를 가서 보면 이 크립토피아에 여기 보면은 익스체인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 크립토피아는 뉴질랜드 거래소입니다. 뉴질랜드 거래소고, 이 익스체인지 쪽으로 가면은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크립토피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시장을 지금 보면은 어떠한 시장이 있냐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BTC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US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뉴질랜드 거래소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LTC를 가지고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도지 시장도 있는데 도지 시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안 돼요.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별로 지금 어떤 코인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 어떤 시장으로 가서 거래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BTC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크립토피아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크립토피아에서 계좌를 개설을 한 이후에 크립토피아에서 주식을 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빗썸이나 아니면 똑같습니다. 다 빗썸이나 아니면 코인원 아니면은 뭐 업비트 뭐 이런 데서
이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뭐를 사냐 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금액 많지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 비트코인을 사서 이 비트코인을 크립토피아로 옮겨요. 송금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크립토피아 쪽으로 송금을 해서 크립토피아로 송금을 해서 송금을 한 이 BTC를 가지고 BTC 시장에서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할 때는 역순으로 가야 되겠죠. 매도를 할 때는 역순으로 가는 부분. 역순으로 간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매도를 하고 어디에서? BTC 시장에서 BTC를 확보를 해서 그 BTC,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빗썸이나 코인원 업비트, 한국에 있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 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원으로 바꾸는 부분, 이 작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이러한 매매를 합니다. 이번에 종목이 30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30종목을 1.0 회원한테는 다 드리는 거 아니고 5.0 회원한테는 30종목을 다 드립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30종목에 해외 거래소가 5군데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립토피아고 나머지는 뭐 유빗, 그 다음에 코인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히트BTC, 아니면 트레이드 사토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해외 거래소도 있는데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송금을 해서 그 해외 쪽에서 해외에 있는 내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알트코인을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알트코인을 나중에 이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치면 BTC로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빗썸으로 다시 와서 원으로 다시 바꾼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해외에서 거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해외 거래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요새 많은 분들이 쓰시는 부분이 비트렉스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피넥스, 뭐 미국 쪽에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그 홍콩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쪽과 연결된 부분은 뭐 바이낸스 같은 데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업비트에서 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그러면 내가 원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어.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해외로 보낼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느냐. 이 비트코인을 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이후에 그 매수를 한 부분을 여기 위쪽에 보면은 입출금 쪽으로 가면, 지금 이게 로그인을 안 해서 지금 막혀있네요. 입출금 쪽으로 가면 업비트에서는 위드드로우라고 그럽니다. 위드드로우. 업비트에서는 돈을 인출을 한다. 그 다음에 크립토피아에서는 돈을 받는다. 디파짓 한다 그러는데, 크립토피아에서,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위드드로우, 크립토피아에서 디파짓. 크립토피아에서 디파짓을 누르면 거기에 내 전자지갑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 전자지갑 주소를 위드드로우 하는데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돈이 넘어갑니다. 보편적으로 업비트에서 크립토피아로 돈을 넘기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걸린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시간에는 송금 시간이 좀 빨라요. 오전에는 송금 시간이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송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12시가 넘어가면 미국 쪽에서 거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런지 송금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좀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그 부분이 왜 그러한 방식을 써서 거래를 하느냐. 뭐 단순하게 그냥 원화 거래를 하면은 좋은데 왜 단순하게 원화로 거래하지 않고 굳이 BTC로 바꿔서 번거롭게 BTC를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을 사고 특히 또 해외 쪽으로까지 송금을 시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원화를 거래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을 사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분, 비트코인이 만약에 5%가 상승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3%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나중에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8% 수익을 얻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원래 전통적으로는 통화와 수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합의 개념까지 같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면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1차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 거래를 할 거다. 그렇다 그러면 해외 사이트에 그 계좌 계산하는 방법, 이 부분은 뭐 카톡방에 전부 다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무료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같이 계좌를 만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그 계좌, 해외 계좌 만든 해외 계좌로 거래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적으로 잘 좀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거래를 좀 하는데 좀 수월하게 거래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일단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